오늘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PC 결과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가라는 존재를 신경을 써야 될까 싶을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PC는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11월 PC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이었고요. 이는 1.9% 올랐던 지난 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백미는 이것이었죠. 월간 기준 마이너스 0.1% 하락. 이젠 하락이 찍힐 정도로 물가가 안정이 됐다. 이런 사인을 줬습니다. 근원은 아직 3.2% 상승했지만 월저널 예상치 3.3%는 밑돌았고 닉 티밀하우스 월저널 기자는 이날 트윗을 통해서 6개월 데이터를 연율화하면은 1.9%가 됐다. 이는 연준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럼 물가를 우리가 잡았다 혹은 거의 잡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3분기 GDP가 확정치가 4.9%가 나왔는데 4분기 예상치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는 2.3%입니다. 2.7이었던 지난 데이터가 좀 꺾인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2%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도 바라지 않고 덜도 바라지 않고 딱 지금 그대로만 간다. 지금 상황이 0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히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냥 뭐 골디락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주가가 아래로 크게 출렁일 만한 그런 이벤트도 크게 오지 않을 것이다. 기업 실적에 비례해서 뭐 좋은 기업 주가는 가고 그렇지 않은 주가는 안 가고 투자 관점에서 매크로의 종언 뭐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보는 데이터가 왜곡된 데이터라면 과거와는 데이터가 뽑혀나오는 기전이 다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에나원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가 전한 신용과 실업률의 얘기 안 보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연방은행이 발표한 내용 중에 정확하게 맥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자료는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내놓은 자료인데요. 먼저 신용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신용이 언제 나빠집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신용이 나빠진 사람이 늘어나겠죠. 경제 얘기 같은 게 오면은 직장도 잘리고 집도 넘어가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때 보면 확실히 그런 사태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미국에서 좋은 신용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침체를 거치면서 2008년 이후에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팬데믹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보시면 오히려 신용도가 엄청 올라갔죠.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불린 돈이 워낙 어마어마했고 돈을 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또 대규모로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줬기 때문에 애초에 신용이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측면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디스트럭션 레이트 이게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걸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비율 빨간색이죠.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크리에이션 레이트 반대로 안 좋았던 신용이 좋은 신용으로 넘어가는 사람의 비율 좋아지는 사람이죠. 이건 확실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용의 악화가 크게 보이는데 반해서 팬데믹 이후 최근 데이터 보시면 자 신용이 안 좋아지는 디스트럭션 레이트가 확 꺾이는 게 보이죠. 반대로 신용이 좋아지는 사람 비율은 침체인데 확 늘어납니다. 참 역설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고금리 시대에 거치면서 이 신용이 안 좋아지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늘지 모른다. 이게 2분기 데이터니까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두 번째 실업이죠. 이거는 연준이 늘 자랑처럼 내놓은 게 우리는 인플레를 잡으면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해왔다. 이게 연준이 잘했다는 그런 표창장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었죠. 어제 에나웡도 얘기를 했고 이 샌프란 연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많으니까 직관적인 내용만 알아보자면 이 오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 뭐냐?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험적 규칙인데요. 1960년대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오쿤의 법칙, 이름을 따서 오쿤의 법칙으로 불립니다. 내용이 뭐냐? 단순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얼마나 낮아지는데 경험적인 규칙이니까 귀납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법칙이 나올 때는 실업률이 1%포인트 변할 때마다 성장률이 2%포인트 변한다고 봤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추정된 기울기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대1이다. 즉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성장률은 1.1%포인트 감소하는 게 최근 추정 경향성이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점을 찍은 거고 회기선이죠. 근데 보세요. 22년도 1분기부터 23년 3분기까지 쭉 데이터가 찍혀 있는데 이 선이 다 추정치 왼쪽에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선 오른쪽에 찍혀 있습니까? 왼쪽에 찍혀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 대비 실업률이, 이게 실업률이니까 더 낮게 나온 거죠. 일관되게 낮게 나온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쿤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온 이 파란색 값보다 지속적으로 진짜 실업률이 이 초록색이 낮게 나왔다.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건데? 왜 낮게 나왔는데? 이 샘플한 연은 자료를 보면은 이 베이직 보면은 이런 경향이 나온다. 22년 5월부터 근로자들을 다시 일터로 땡겨오는데 어려움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21년에는 근로자 채용을 시도한 소규모 기업의 59%가 채용이 어렵다고 답을 했고, 레저 및 접객 분야에서는 이 비율이 69%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풀렸지만 이 팬데믹 때 기업 안에 노동력을 비축해 놓는 새로운 관행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팬데믹 때 너무 호되게 당해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일단 직원을 쟁여놓는 새로운 경로 의존성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자르는 것보다는 일단 어떻게 한다? 잡 쉐어링으로 일자리 나눈다. 이게 뉴노멀이 됐다. 그래서 근로자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샘플한 연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수치, 기록적으로 낮은 실업률 수치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여기엔 거품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직원을 쌓아놓는 관행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다시 실업률이, 눌러왔던 실업률이 빠르게 늘 수 있다. 그렇죠. 지금은 정상 궤도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확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골디락스 대신에 침체라는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나락으로 가느냐? 이게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 내년은 대선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바이든 정부가 정말 똥줄이 타겠구나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뭐냐?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흑인들이 바이든 대신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흑인은 정말 민주당을 찍죠. 민주당 입장에서 흑인표는 일단 깔고 가는 그런 집토끼 표 아닙니까? 여기서 뺏기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다 상황이? 일단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공화당 정당 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 트럼프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흑인 유권자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백인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흑인 지지율이 확 올랐다. 반면에 바이든 경우에는 7개 경합주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바이든 호감도가 10월 이후 7%포인트 하락해 61%로 떨어졌다. 근데 트럼프는 안정적으로 25% 가져가고 있다. 전국 설문조사 보니 트럼프 지지해야겠다는 흑인 유권자 비율이 14에서 30 나온다. 자,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 한 번은 트럼프, 이때는 바이든이었는데 트럼프가 받은 표는 5% 정도였다. 근데 여기서 바이든 흑인표가 트럼프에게 간다. 바이든 못 이기죠. 근데 왜 가냐?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인플레 같은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과거 발언에 대한 혐오감보다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은 경제란 얘기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침체가 세게 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나락으로 갔어요. 그럼 소비 심리가 얼어붙죠. 이걸 바이든이 그냥 뭐 더 큰 버블을 막기 위해 다 같이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하죠. 정권 뺏기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5%가 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내릴 놈이 큰 거죠. 오를 때도 0.5%포인트씩 막 올렸는데 뭐 내릴 때라고 0.5, 0.75 뭐 못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예상보다 더 강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뜨겁게 반응해서 또 가즈할 수도 있죠. 바이든 정부도 사실은 내년에는 그걸 원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죄송하지만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제시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다양한 어떤 이론과 데이터와 분석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논리를 만드셔라. 이렇게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 감사드립니다.